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출신 심리학 교수는 한국인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밝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혹시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올 때 손을 넣고 기다리시나요? 컵라면이 익기도 전에 뚜껑을 여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초능력을 사용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 교수가 밝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거의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스턴이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출신 심리학 박사입니다. 3년 전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기 위해 미국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바쁘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고 저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오른쪽에 가지런히 서서 왼쪽을 완전히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어디에 적혀 있기라도 한 걸까요? 갑자기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마치 올림픽 단거리 선수처럼 움직였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48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해야 하는 시간까지 단 1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미국인들은 절대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을 텐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 걸까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조급한가 보다라고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항상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냥 조금 편하게 살 순 없을까요? 그날 아침, 저는 대학 근처 커피숍에 들렀어요. 줄이 길어서 기다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리스타가 단 2분 만에 주문을 받고 5가지 복잡한 커피 음료를 만들었어요. 음료도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캐러멜 추가와 저지방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또를 주문했어요. 다른 사람은 바닐라 시럽과 거품 없는 하프 카프 두유 라떼를 원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프랑스 관광객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똑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한국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었어요. 앉는 순간 서버가 테이블에 물을 가져옵니다. 주문하는 순간 반찬이 마법처럼 나타나요. 메인 요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테이블에서 바로 계산하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저는 한국인 동료 교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며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마치 한국인들이 시간을 절약하는 천재 같아요. 제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겐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이라고요? 이건 제게 평범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며칠 후 저는 강남역 플랫폼에 서 있었는데 지하철이 몇 분 지연되었습니다. 몇 초 안에 플랫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다른 방법으로 직장에 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새로운 경로를 찾아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조급함이나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무언가였어요. 적응하고 생존하는 독특한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반나절이 걸릴 의사 진료가, 한국에서는 등록부터 의사 진료,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까지 단 40분이 걸렸습니다.
치킨 배달을 주문했을 때 배달이 30분 이상 걸릴 것 같으면 식당에서 저에게 사과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피자가 1시간 내에 도착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텐데 어느 저녁에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로는 완전히 재포장되어 있었어요. 제 고향에서는 그런 종류의 작업이 최소 일주일은 걸릴 텐데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미국보다 약 2배 빨랐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이 걸릴 건물이 여기서는 몇 달 만에 올라갔어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종류의 빠른 의사결정과 행동은 매우 드물어요. 어느 날 밤 아파트 창문에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한국은 순간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초기 판단에 대해 어리석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급함이라고 일축했던 것은 사실 훨씬 더 흥미로운 무언가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특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훈련된 심리학자인 제 눈에 이건 단지 습관이 아니었어요. 거의 초능력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했어요. 저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디서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웠을까요? 그것은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배운 것인지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여러 세대의 한국인들을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의 첫 번째 만남은 87세 할아버지인 최진우 씨와 함께였어요. 저희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은 전통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찻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밖의 분주한 거리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들보가 천장을 가로지르고 공기는 차잎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최 씨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한지도 같았습니다. 각 주름은 그의 긴 인생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가 저희를 위해 차를 따를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 외국인 교수인 저에 대해 의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빨리 움직이는지 왜 궁금해 하시나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놀리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재빨리 그를 안심시켰어요. 사실 저는 그것을 존경합니다.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최 씨는 긴 순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저는 10살이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동네요? 완전히 파괴됐었어요. 어디를 봐도 폐허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의 눈을 통해 폭격당한 건물들과 절망적인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그 기억들의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도움을 기다릴 시간도 없었어요. 우리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어요. 천천히 움직이면 그날 먹을 음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빨리빨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매력적으로 느꼈던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생사의 차이를 의미했던 절박한 시대에서 태어났습니다. 배고픈 시절에는 최 씨는 차를 저으며 말했어요. 느리면 굶어 죽었어요. 그냥 그렇게 단순해요. 그는 1960년대 초 서울 외곽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쉬는 날 없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여름에는 햇볕이 피부를 태웠고 겨울에는 손가락이 거의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보였고 저는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손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찻집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어요. 50대쯤 되는 여성이 들어와 아버지가 외국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찾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죄송해요. 제 아버지가 또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지루하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전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한국에 대한 중요한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최 씨는 자랑스럽게 딸에게 미소 지은 다음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진짜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는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없었어요. 우리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우리는 항상 시간과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천연 자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경제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요. 외국인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땀, 시간, 그리고 빠른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최 씨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놀라운 힘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잘 이해하셨죠? 그가 말했어요. 빨리빨리는 단지 조급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 있어요. 찻집을 나와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걸어나가면서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들, 빠른 서비스, 효율적인 시스템 그것들은 단순한 문화적 특이함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온 생존 전략의 메아리였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움직이는 역사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남의 세련된 카페로 향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내려오는 창문과 미니멀리스트. 가구가 있는 이곳은 이전에 만났던 전통 찻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은퇴 전 한국의 큰 기업 중 하나에서 30년을 일했던 60대 후반의 비즈니스 베테랑 박성훈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정갈한 정장을 차려입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 계셨으며 은빛 머리는 말끔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5분 일찍 오셨네요. 한국 비즈니스에서는 5분 일찍 오는 것이 사실상 늦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죄송합니다. 제 시간에 맞춰 온 줄 알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엄격한 표정으로 미국인들은 항상 그렇게 느려요. 당신 나라 경제가 뒤처지는 것도 당연하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반응은 변호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 만남에서 배우려 왔음을 기억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의 스피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박 씨는 스피드 문화라고요? 우리는 단지 제대로 일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커피가 도착하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의 태도도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삼성이든 현대든 우리는 아이디어 회의에서 프로토타입까지 몇 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몇 달이 걸리죠. 그는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품질이 여전히 최고임을 강조했습니다.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묻자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1990년대 반도체 프로젝트 당시 일본 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우리는 자원과 경험이 부족했지만
개발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우리 상사는 보통 1년 걸리는 일을 6개월 안에 하라고 했죠.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전체 프로세스를 변경했습니다. A단계를 마친 후 B 그리고 동시에 C단계를 준비했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성공했을 때 우리는 경쟁사보다 2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보이지 않는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은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한 생존 전략에서 온 것이군요. 제가 묻자 박 씨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쟁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다른 이들이 달려야 했던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중국 회사들의 빠른 움직임에 관해서도 물었습니다. 박 씨는 중국은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빠르게 진행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인력이나 자금이 없었기에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 회사는 글로벌 경쟁사보다 30% 더 빠르게 신제품을 개발했고 품질도 더 좋았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보통 서두르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제가 의아해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도와 품질이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빨리 움직이려면 모든 과정이 완벽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속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낭비를 제거했지요. 그 결과 속도가 곧 품질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처음에 엄격한 비즈니스맨은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친절한 태도로 변해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스턴 박사님, 그는 커피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우리 방식을 깔보는 또 다른 외국인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저는 빨리빨리가 단순한 조급함이나 무례함이 아니라 복잡하고 가치 있는 문화임을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인들이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히 서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과 경쟁, 그리고 우리만의 효율적인 방식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 곳곳에서 본 속도는 단지 문화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략적이었습니다. 고난에서 태어나 비즈니스에서 완성되어 국가적 초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코엑스몰 근처 빛나는 유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연구 여정에서 세 번째 만날 사람, 32세 젊은 CEO 이준혁 씨를 만날 장소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 IT 회사를 시작한 그는 단 4년 만에 회사를 성장시켜 50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죠. 자동문을 통과하며 약간 긴장한 저는 안내 데스크에 방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의 이준혁 씨가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스턴 박사님, 저는 이준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상치 못한 캐주얼한 인사에 저는 격식을 차린 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웃으며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국의 스피드 문화를 연구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영광입니다. 들어오세요. 라며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은 전통적인 한국 회사와는 달리 개방적이고 다채로웠습니다. 직원들은 책상에 앉아 일하거나 빈백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이었고 일부는 탁구를 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고압적인 환경과는 다르네요 라고 제가 말하자 이 씨는 나이 드신 세대와 이야기해 보셨죠? 라며 웃었습니다. 회사의 회의실에서는 직원들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며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이 씨는 투어 도중 저희 세대의 빨리빨리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첨단 화상 회의 시스템,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프로젝트 실시간 데이터 화면, 그리고 부서 간 우편물 배달 로봇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들을 가리키며 저것들은 뭐죠? 라고 물었고 이 씨는 배달 로봇입니다. 매일 직원당 약 30분의 걷는 시간을 절약해주죠. 라고 가볍게 답했습니다. 이 씨는 이어 자신의 할아버지 세대는 몸으로, 아버지 세대는 시스템으로 빨리 움직였지만 우리 세대는 기술을 활용해 더 똑똑하게 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화면 앞에서 그는 과거에는 이 작업에 50명이 필요했으나 이제 단 5명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라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식 접근법과 비슷한 건가요? 추가 인력 대신 기술을 사용하는? 제가 물었더니 이 씨는 단호하게 아니요. 중국 디지털 회사들은 규모의 차원에서 놀라운데 우리는 사용자 경험의 세밀함에 집중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앱을 통해 단 3번의 탭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며 몇 달간 투자한 기술의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걷다가 저는 주 4일 근무라는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4일만 일하시나요? 라고 놀라 물었더니 이 씨는 자랑스럽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금요일은 개인 발전이나 휴식을 위해 쓰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20% 증가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여성 개발자 수진 씨가 3개의 화면을 보며 빠르게 타이핑하는 모습을 보자 이 씨는 수진 씨는 우리 개발자 중 한 명입니다. 3시간 집중 코딩 후 휴식을 취하면 주 32시간 만에 주 60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덜 일하면서 빨리빨리 문화를 유지하나요? 제가 묻자 이 씨는 우리는 불필요한 회의, 보고서, 중복된 승인 과정을 제거하고 AI 비서를 통해 가능한 모든 것을 자동화합니다. 라며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기기로 메시지 확인, 결제, 일정 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죠. 투어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서울의 멋진 전망이 보이는 햇살 가득한 자리에서 잠시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사람들이 단지 조급하고 서두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속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자 이 씨는 각 세대는 빨리빨리를 필요에 맞게 적응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잿더미에서 나라를 재건했고 아버지 세대는 선진국을 따라잡았으며 우리 세대는 속도, 창의성, 웰빙을 모두 고려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한국의 속도가 단순한 문화적 특이성이 아니라 진화하는 초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최 씨, 박 씨, 그리고 이준혁 씨를 만난 후 저는 마침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더 깊은 연결고리였어요. 그때 저는 최 씨가 한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완전히 이해한 적은 없는 한국의 감정적 개념이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면서 이 연결고리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의실은 가득 찼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든 좌석을 채웠고 일부는 벽을 따라 서 있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였어요. 이 미국인이 한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은 서양 심리학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슬픔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복잡한 감정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느낌이죠. 저는 청중 속에서 혼란스러운 표정들을 볼 수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나이 든 교수는 깊게 찌푸렸어요. 저는 한과 빨리빨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한은 우리는 다시는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속도로 표현됩니다. 속삭임이 더 커졌어요. 찌푸린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턴 박사님,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존경을 표하자면 당신은 외부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대를 거쳐 발전시킨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저는 이마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외부인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이나 빨리빨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외부인이 문화 내부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제 연구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이 숫자들을 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린 검사 시스템을 며칠 만에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세계를 놀라게 한 속도로 재건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경쟁사의 절반 시간 안에 컨셉에서 시장까지 도달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이것은 단지 문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해요. 이것은 초능력입니다. 방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에너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찌푸렸던 교수님도 이제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노트를 제쳐두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최 씨는 저에게 빨리빨리가 생존으로 시작되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파괴되었을 때 빨리 움직이는 것은 생과 사의 차이를 의미했어요. 저는 폐허가 된 전후 서울의 흑백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박 씨는 빨리빨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전략으로 발전했는지 보여주셨어요.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으려고 할 때 속도는 경쟁 우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의 한국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역사상 어떤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하는 가파른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 씨는 젊은 세대가 어떻게 빨리빨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속도와 웰빙의 균형을 이루는 스마트한 효율성으로요. 제가 말하는 동안 저는 방 안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회의적인 시선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심지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 부담을 국가적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결론지었어요. 절박한 생존으로 시작된 것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이상이에요. 이것은 진화입니다. 제가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 찌푸렸던 교수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여 마침내 전체 방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산타워에 서서 서울의 놀라운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제가 볼 수 있는 한멀리까지 뻗어있는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자동차들은 고속도로를 따라 빛의 줄기처럼 움직였어요.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독특한 한국적 페이스로 움직이고 창조하고 건설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두르는 사람들과 빠른 서비스를 무례함이나 조급함으로 보았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던 것인지. 저는 서울에서의 첫날을 기억했어요. 그때 저는 식당 서버가 너무 빨리 계산서를 가져온 것에 대해 불평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오해했었어요. 제가 무례함으로 본 것은 실제로 배려였습니다. 바쁜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었죠.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의 초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은 빠르게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마스크 배포에 허둥지둥할 때 한국은 며칠 내에 효율적인 배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많은 서구 국가들이 몇 달 동안 논의했던 디지털 접촉 추적을 한국은 즉시 구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몇 주가 걸린 일을
한국은 며칠 만에 완수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놀라워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연구와 책 초안을 챙겼습니다. 한국의 초능력.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가. 마지막 밤, 저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서울의 아름다운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전사는 그 특유의 한국적 효율성으로 교통 흐름을 헤쳐나가 저를 기록적인 시간 내에 공항에 도착시켰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한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새로운 문명의 핵심 개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생각했어요. 매일 더 빨라지는 세상에서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좌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었습니다. 빈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외부인에게는 서두름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한국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세계는 빨리빨리의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의 속도는 단지 빨리 움직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생각하고, 빨리 적응하고, 빨리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고 있었지만 저는 가장 큰 교훈을 가지고 갔습니다. 때로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방법이 또한 가장 똑똑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